미성년의 아들의 피보험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많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앞에 화면의 이 사례는 2002년도에 출제되었던 그 문제인데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김영 피보험자 갑의 아들 만 17세인데 미성년의 이 17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기는 운전면허도 없어. 같이 사는 부친 갑이 아들아 너 운전하지 마라 해서 금지를 했던 모양이야.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서 나는 운전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그 A의 친구 B가 적극적으로 차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꼬시는 거죠. 소위 그 교사를 하는 거죠. A는 무단운전에 대한 어떤 그 의도가 없다고, 의욕이 없는데 B가 적극적으로 야 친구야 우리 그 차 끌고 나와라 뭐 이렇게 이제 조르면서 그런 고의가 없었던 A에게 고의를 창조해서 불어넣는 행위,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교사라고 그러죠. 교사라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즉 A가 무단운전을 하긴 했는데 얘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B가 이 무단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B에게 고의를 불어넣는 거죠. 고의의 창조 행위가 교사야. 그래서 A가 운전을 하다가 여기 보면 마주오던 차량 C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때 이 B는 A 무단운전하는 것을 교사한 B는 스스로 무단운전자와 무단운전 행위한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왜 면책야권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 책임 이론을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대법원 판례는 교사 방조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고의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스스로 방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용인이라든지 또는 가족에게 방어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면 본인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면책한다라는 게 뭐 확고한 그 판결의 입장이에요. 이건 타당합니다. 교사나 방조는 넓은 의미의 공범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위를 한 자와 규범의 차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 B는 문제가 많은 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먼저 인지할 수 있죠. 이 문구는 그대로 출제자의 그 2002년도 출제자의 문구를 그대로 옮겼었습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는 이 친구 B에 대해서는 법률상 책임 인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 B의 적극적 교사 요청에 못 이겨가지고 아버지 차를 꺼내가지고 A와 B는 밤늦게 음주 유흥, 뭐 술 먹고 뭐 놀고 돌아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A가 운전을 이제 술도 먹고 그랬으니까 운전이 좀 느슨해졌겠죠. 그래서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갔네. 중앙선 침범을 해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C와 이렇게 그 사고가 나가지고 A, B, C가 모두 사망했다라고 칩시다. 사고를 일으켰다. 본 사고에서 피해자 A, B 및 C에 대한 보상 책임 관계를 논술하시오. 네, 갑은 X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 2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산에 포함해서 가입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인 1, 2
자기 신체 포함하고 무보험차 상해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다 들죠. 이게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에요. 이렇게 가입했고 거기다가 보험료 좀 할인받으려고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 그리고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27세의 아들은 그러니까 운전자 연령에 미달하죠. 이때 상대방 운전자 B는 Y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 대인 1, 2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왔다면 C는 과실이 없어요. 따라서 C가 Y보험회사 상대방 운전자 B가 여기 잘못됐네. C지. C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있건 말건 여기서는 뭐 논점이 아니에요. C가 가입한 Y보험회사에서는 무과실의 C가 그 A, B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 없으니까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점을 이제 제시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죠. 아버지 갑이 X보험회사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갑의 미성년의 아들 A가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B를 태우고 B를 태우고 하여튼 둘이 놀러 다니다가 C를 치었다라는 건데 이 사건에서 논점은 결국 무단운전 사고에서 보유자 책임이에요. 보유자 즉 김영피보험자 보유자 갑이 법률상 책임이 있느냐, A가 법률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점이 아니야. 갑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김영피보험자의 갑에게 법률상 책임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단운전 사고에 있어서는 우린 논점을 이렇게 알고 있죠.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니까 김영피보험자 갑으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승낙을 받지 않고 김영피보험자 차주인 김영피보험자 갑의 승낙 없이 A가 자동차를 운전했단 말이에요. 소위 자별법상 A가 무단운전자죠. 물론 그리고 A는 갑의 아들이니까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는 친족 피보험자를 그저 법률상 친족 범위 내의 자에서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친족이, 그러한 자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때 친족 피보험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친족에 대해서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승낙이 있다라는 점에 차관에서 피보험자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 지문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는 운전을 하지 마라 하고 금지를 했다 그런다면, 다시 말해서 김영 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는 운전을 했을 때까지도 얘가 정당한 보유자라고 볼 수 있느냐, 얘는 이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A의 김용 피보험자성을, 친족 피보험자성을 따지더라고. 사실 이 김영 피보험자의 아들이 자동차를 무단 운전했을 때 그자가 친족 피보험자냐 친족 피보험자가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쟁점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친족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친족 피보험자라고 설명하더라도 보험자가 갑의 운행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법률상 보상 책임을 지는 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보험금을 지급하고 A가 친족 피보험자라면 피보험자니까 구상 못하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아들을 무단운전자라고 합시다. 결과가 달라지느냐?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무단운전자가 설령 자동차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무단운전 사고에서 그 무단운전자가 자동차의 사용에 있어서 뭐 절대적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 자동차를 내가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운전을 한 경우라면 모르되 차량 반환 가능성이 있는 무단운전 사고, 결국 차량 반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단운전자와 신분관계가 가깝다라는 얘기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또는 열세 관리도 상호간에 허술할 테고, 또 무단운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거리로 보더라도 뭐 잠깐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하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일 것이고, 또 아들이 자동차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운전하지 마라 하고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 아버지가 화는 많이 내겠죠. 그렇지만 자식인데 결국은 사후의 승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미루어서 살펴보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아버지 가해 운행 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단운전 사고는 여태까지 보유자의 책임을 부정된 사례가 판례상 없어요. 절치운전에 이르지 않는 한, 극단적으로 반환 의사가 없은 어떤 절치에 이르지 않는 한 가해 운행 지배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데 아무 차이가 없고, 설령 아들이 무단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상법 682조에 김명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유의 대상이 아닌 제3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 두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의가 아니면 구상도 못해요. 결과가 똑같다고. 친족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보험금 주고 구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무단운전자여도 보험금 주고 구상할 수 없고, 결과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답안지를 보니까 이 A의 아들의 친족 피보험자성 뭐 이런 거를 막 잔뜩 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논할 필요 없어. 그거 그냥 하도, 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지. 미성년의 무면허의 미성년의 자를 피보험자라고 본 것은 난센스다. 난 이런 그 얘기를 그냥 상식적 차원에서 알려주려는 거지. 이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결코 이 아들이 피보험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무단운전 사고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운행 지배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굳이 저 A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그러면 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다. 왜냐? 피보험자는 보유자입니다. 보유자를 우리 초기 대인배상 1에서 피보험자를 둘로 정하고 있었어요. 보유자와 운전자로. 그래서 이 보유자를 지금은 이제 풀어가지고 기친승사로 풀어놨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친족 피보험자는 보유자예요. 우리 보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차주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용하는 경우에 이걸 정당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자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피보험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거는 알고 보험금 주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친족 피보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대목차를 달아서 아들의 친족 피보험자성 이런 걸 논하는데, 아들의 무단운전이 중요한 거지. 아들이 친족 피보험자, 이건 무단운전자, 이건 보험금 지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 보험금 줘야 되고 구상도 못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목차에서 부각시킨다라는 게 넌센스란 말이에요. 그냥 목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면, 무단운전 이렇게 써가지고 이 무단운전 사고에 A가
운행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유자 갑에게 자별법상 책임이 있느냐. 이때 우리는 열세 관리는 어땠느냐, 신분관계는 얼마나 멀은가 가까운가, 무단운전 한 거리나 시간은 어떠한가, 또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있는가, 자동차의 반환 가능성은 있는가, 뭐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아들이 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혈연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반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김영피보험자 갑의 운행 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별법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피해를 입은 이 A야 물론 운전행위를 직접 한 자니까 타인성이 처음부터 부정되죠. 그 자가 사고를 야기한 자니까 이제 B와 C에 대한 책임관계만 여기다가 부여하면 돼. 그래서 B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주관적 인식 여부, 무단운전임을 알고 동승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만을 중시했는데 최근의 판례에 이르러서 저 문제가 출제되었던 2002년도에 이미 확립된 판례가 뭐냐면 단순히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단운전의 동승자라 하더라도 선회할 만한 사정, 다시 말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면 타인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단운전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가담하고 요청하고 이 교사하고 방조하고 이러한 자에 대해서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보유자, 즉 김영피보험자 갑의 운행자 책임은 그러한 적극적 무단운전을 야기시킨 자가 아닌 그 차외인 C에 대해서는 완전히 타인성이 인정되는 거죠.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지만 이처럼 무단운전에 가담한 B에 대해서는 법률상 책임이 없다. 무책이다. 그러니까 얘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속아내는 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례에 있어서 다시 목차 하나 더 든다면 무면허가 되겠죠. 무면허는 우리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면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3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 한해서 면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이 됐든 제3자의 무면허 운전이 됐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결국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단운전을 했는데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운전을 금지했어요. 금지한 김영피보험자가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정도 간단하게 언급하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논점이 이제 연령안정특약이에요. 가족안정특약은 이 사람이 무단운전한 아들이 가족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은 적용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물어줘야 한다 결론 내린 거고, 이제 한정특약이에요. 운전자 한정특약인데 이 한정특약에서 앞에 보니까 가족한정도 들었죠. 얘가 가족한정도 들고 그 다음에 연령한정 21세를 들었는데 아들이 가족이니까 가족한정특약에서 논할 필요 없고, 결국 연령한제 21세 연령한정이 이제 연령한정특약이 문제가 되는데, 21세 연령한정특약이라는 것은 운전자를 21세 이상자로 우리는 관리하겠다,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깎아달라. 즉 위험의 축소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험료의 할인을 요구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 한정특약이죠. 근데 이제 17세가 이 연령 한정을 위반하는 자가 지금 운전을 했어요. 17세가 운전했으니까 원칙 어떻게 되느냐? 책임 없습니다, 보험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이 문제에서 도난의 예외가 있음을, 물론 한정특약의 예외가 3가지가 있죠. 도난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예외 사유였었고, 또 하나가 이제 취급업자가 사고를 야기했는데 거기요, 김영 피보험자가 그러한 취급업자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이 만약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급업자한테 자동차를 위탁하는 순간 취급업자에게 운행지배가 완전히 이전되고 차주에게는 운행지배가 단절된다라는 게 이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예외적으로 차주가 운행지배를 회복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뭐 차주가 동승한 상태에서 시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지배를 회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이 한정특약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운전을 하던 그 취급업자가 뭐 20살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랑 관계없이 보상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명시설명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 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난이에요. 이 도난에 한정특약에서 도난을 예외로 보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운전자를 한정한다라는 것은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운전자의 범위를 내가 축소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3자의 어떤 도난행위까지, 그 도둑놈까지 내가 연령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당사자의 의사에 그런 의사는 아니라고. 따라서 이런 의외의 일,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정특약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이 예외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도난의 예외를 갖다가 좀 확장 해석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나는 이 도난이라는 것을 도난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절도죄에 해당하는 뭐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도난운전이라든지 강도운전이라든지, 이건 도저히 김영 피보험자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에 한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무단운전을 포함해서 도난이라고 봐요. 예외인 도난에 해당한다고 봐요. 무단운전까지. 그러니까 이 무단운전을 도난에까지 확장을 하니까 이 아들이 무단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해. 그래서 결국 이 한정특약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출문제를 냈던 출제자의 의도고, 또 현재도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는 무단운전자라고 봤어요, 친족 피보험자를. 그런데 얘를 피보험자라고 본다면, 친족 피보험자라고 본다면 이게 웃기는 얘기가 돼. 한정특약의 예외는 무단운전자이기 때문에 예외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아들을 여기서 미성년의 그 무면허 아들을 친족 피보험자로 본다면 친족 피보험자의 연령 한정특약 위반이에요. 그럼 면책이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봤잖아요. 친족 피보험자인 보상 못 받아. 무단운전자일 때, 아들이 무단운전자일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 보험금 지급 책임 없다라고 결론 낼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험금을 한정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는 이유는 친족 피보험자가 아닌 무단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한정특약을 적용할 때는 무단운전자라고 그러고,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뭐 무단운전, 여기서는 뭐 친족 피보험자라고, 논리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이게 또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아. 아들이 여기서, 나는 이 얘기예요. 아들의 정체성은, 여기서 이 법적 성질은 이처럼 아버지가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족 피보험자 아니다, 피보험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의사에 반하는 이 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는 친족 피보험자 아니고 무단운전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정특약에서도 또는 이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도 그들의 무면허 운전, 그들의 한정특약 위반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족 피보험자는 뭐 다르냐? 아니야. 왜냐하면 무면허 운전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면책할 수 있는 것처럼 약관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해석론이라든지 실무의 해석론은 친족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도 그 친족이 면허 없는 사실을 김영 피보험자가 몰랐었던 경우에는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다 해가지고 부책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들이 친족 피보험자냐 또는 무단운전자냐 관계없이 부책이에요. 근데 여기선 차이가 갈리지. 아들을 한정특약에서 피보험자로 본다면 피보험자의 한정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면책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들의 무단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미성년의 면허 없는 아들은 무단운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 한정특약을 가지고 나는 또 우리 답안지 쓴 거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이것을 개별 적용을 하더라고. 어떤 얘기가 그 답안지에 써 있었냐면 아들은 거기 그 책에 썼던 그 답안지 썼던 친구는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은 친족 피보험자인데 친족 피보험자인 아들은 연령 안정에 다른 페이지로 써볼까요?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아니 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이건 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영 피보험자는 그다음에 아들 친족 피보험자래. 그 친구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연령 한정에서는 이 문제가 있어요. 친족 피보험자로 해석하게 되면 면책이 되게 된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그 친구는 부책으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친족인 아들은 연령 한정이라서 면책이고 한정의 위반이어서 그런데 김영 피보험자는 연령 한정에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개별 적용해서 물어줘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김영 피보험자나 친족 피보험자나 하여튼 만약에 운전 가능 그 피보험자가 김영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운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자가 친족 피보험자가 연령에 뭐 이를테면 21세가 안 되는 자다라고 그러면 면책이게 되면 모두 면책인 거예요. 이건 이 한정특약은 조건이야, 조건. 여러분 약관 한번 보십시오. 약관 피보험자 조항에 이 장의 규정은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보통 보험 약관 몽땅 다 개별 적용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약관을 한번 약관 8조인가 9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관해서 본 2장의 규정은 그러니까 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 배상 책임 규정은 피보험자 별로 개별 적용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지. 무슨 연령 한정 이 뒤에는 개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연령 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배하면 그냥 면책인 거예요. 개별 적용은 무슨 개별 적용? 김영 피보험자가 여러분 알잖아요. 타차운전 특약에서도 김영 피보험자와 배우자는 타차운전 특약에 다른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해요. 근데 거기 이런 조항이 써 있어요. 이 타차 운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연령 한정에 위반된 자가 운전한 경우엔 면책한다. 이를테면 남편이 40세 이상 운전 한정 특약에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편이 40살이에요. 배우자가 35살이야. 둘 다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의 피보험자지만 배우자가 운전하면 타차 운전 면책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연령 한정 특약을 들었는데 내 차를 피보험 자동차를 남편이 40세인데 40세 한정 특약에 들었다면 배우자가 운전하면 면책이에요. 개별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 차라리 여러분들이 난 그 개별 적용을 그냥 모든 뭐 주제가 나오기만 하면 막 개별 적용을 들먹이는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개별 적용 몰랐으면 좋겠어. 개별 적용 그거 막 그냥 이것도 저것도 뭐 다 개별 적용을 하던데. 그러니까 멋있어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 그러면 말이 좀 멋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변칙 조항 개별 적용으로 그 배상 책임 보험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 피보험자만 나오면 그냥 개별 적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난 이 한정 특약에 개별 적용을 한다 그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사례를 통해서 2002년도에 그 사례 문제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무면허 운전, 무단 운전이 있었는데 무면허, 무단 운전을 한 아들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얘가 있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김영 피보험자 아버지의 운행 지배가 인정되면 이런 거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친족 피보험자로 본다 그런다면 이 사례에서 한정특약 위반이면 면책이야. 친족 피보험자의 한정특약은.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절대로 이건 뭐 답안지에 뭐 노출시킬 만한 그런 어떤 쟁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얘기한 것은 피보험자성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인 거예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차주가 운전하지 말라, 자동차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피보험자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피보험자 개념에 대해서 상법의 그 원칙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하나 뭘 보여주려고 여기다 꺼내왔냐면 우리 형법 조항이에요. 절도죄가 있죠. 320 여기 절도죄 또 잘못 건드렸네. 형법 조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절도죄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여기 아래 봅시다.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차, 이게 이제 오토바이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1995년도에 이 범죄가 신설됐어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무단 사용 범죄. 이 형량도 절도죄의 반절이에요. 절반이라고. 이 높은 형량이에요, 이거. 이런 자동차의 불법 사용죄, 이런 범죄 행위를 했던 경우까지도 여러분은 피보험자라고 이해한다? 그럼 사회적 상식을 너무 뒤엎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면허의 미성년의 아들을 무단 운전자라고 본다라고 해가지고 김영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데 면책시킬 수 없어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구상할 수 없어요. 친족 피보험자로 보면 보험금 청구권이 있으니까 보상 받겠죠. 그 다음에 그 친족 피보험자이니까 구상할 수 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보험금 줘야 하고 구상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답안지에서 기재되어야 할 논점은 분명 아닌데 알고는 공부하자. 그냥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면허 무단 운전을 할 때는 무단 운전이라고 기재해 놓고 그걸 그대로 수평 이동시켜서 한정특약에 똑같은 사안에서 한정특약에 가가지고는 무단 운전이라고 하고
한정특약은 무단운전자, 도난에 해당하는 무단운전에 의해서 부채 기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무면허 음주운전 뭐 또는 무단 이런 속에서는 친족 피보험자다. 논리가 말이 안 맞잖아. 친족 피보험자를 고르시던가 무단운전자를 고르시던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무단운전자다, 저기서는 친족 피보험자다 이렇게 하면 실력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냥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럼 친족 피보험자라고 굳이 주장하고 우기고 싶으면 그래. 친족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했는데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으니까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 적용할 수 없어. 그래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 친족 피보험자가 연령 안정에 위반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면책시켜야죠.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친족 피보험자, 뒤에서는 무단운전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족 피보험자성에 대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